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학 2에 나오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이제 필요조건, 충분조건, 그리고 필요충분조건, 그 다음에 이제 귀류법, 그렇죠? 가정을 부정하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모순을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간접 증명법이죠.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간접 증명법을 명제라고 하는 분야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서 말하는 명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의 정의는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는 참,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을 다루겠죠. 예를 들어서 루트 2는 유리수이다. 그러면 이제 명제로서 거짓, 참이 아닌. 그 다음에 또 2 더하기 3은 5이다. 명제이고 참인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제가 아닌 것도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날씨는 화창하다. 전형적인 예. 화창하다. 그래서 이런 예를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집합 나가고,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기류법, 이제 그런 진도로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가 추구하는 하나의 교육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제 잘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그렇게 잘 가르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 사실은 이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서술문은 명제인가? 예를 들어서 화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명제냐 아니냐를 물어본다고 합시다. 이건 이제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중간고사에 화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가 명제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만약 명제라면 참일까요? 얘가 명제이고 참이 아닌 명제일 거짓일까요? 물론 지금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나요? 화성에는 생명체가 이거 지금 참거짓, 여러분 지금 참거짓을 지금 명확하게 판정할 수가 없지. 여기서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지고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화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커집니다. 그렇게 별 걱정 없는 문제예요. 자, 그러나 이 문장은 명제입니다. 자, 교과서로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로 보면 명제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학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집합론을 배웁니다. 셋 시오리를 배워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명제 또는 프로포지션, 명제를 배웁니다. 그때는 어떻게 배우셨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참, 거짓 중에서 어느 한 경우입니다.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이에요. 어느 한 경우이되 동시에 양쪽이 아닌 서술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화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하면 존재하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지. 동시에 양쪽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엄밀하게 말해서 명제입니다. 얘는 명제예요. 수학,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장은 수학에서는 명제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2에서는 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면은 안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 문제가 나와 있는 교과서는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명제가 잘못됐구나.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아주 초미의 또는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루면은 안 돼요. 그래서 뭐 안 다루면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뭐 우리가 수학적 내용 및 그거에 관련된 교수법을 일선 학교에 그다음에 대학 그리고 이것을 이와 유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교수법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지금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 명제 중에서도 학생들은 증명을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이 원주율이라든지 물론 이걸 배울 때는 아직 안 배웠지만 자연노구의 밑도 마찬가지겠죠. 얘네들은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알거나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는 유리수이다. 명제로서 거짓이고 자연노구 밑은 무리수이다. 역시 명제이고 참인 겁니다. 그렇죠? 참인 명제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거는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2 더하기 3은 5구나. 따라서 명제이고 참인 명제예요. 그러나 학생들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냥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서도 충분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 정도 돼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류법을 써서 증명할 수는 있어요. 일부 학생들은요. 꼭 그걸 증명할 수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확인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것이 참인 명제다, 거짓인 명제를 판명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결과만 알고 학생들이 접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학원에 계시던 또는 일선 학교에 계시던 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대학 과정을 잠깐 이렇게 엿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파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수이다,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이제 비율법을 쓰죠. 그렇죠? 얘를 뭐 A분의 B라고 하는 두 정수의 비율을 놓습니다. 즉 유리수라고 해보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모순이 나타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정수 A, B를 잘 이용해 갖고 함수를 정의하고 저는 이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스케치만 할게요. 거기다 이제 사인 함수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사인 함수를 곱해주고 얘를 0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요.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때는 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걸 보일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얘가 사실은 정수인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모순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761년에 램버트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증명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도 좀 여러분들이 좀 스케치 정도로 기억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저건 어떻게 외웠냐면 자연노고 밑은 유리수가 아니다. 자연노고 밑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얘는 여러분 알겠지만 이걸 이제 급수 형식으로 1팩토리얼 분의 1, 2팩토리얼 분의 1, 3팩토리얼 분의 1 이제 이렇게 급수죠. 무한급수예요. 그렇죠? 팩토리얼이 들어간. 요거는 1737년에 오일러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물론 오일러에 의해서 도입되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최소한 이거에 대한 증명은 모르지만 파이가 무리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뭐 파이는 유리수이다. 거짓인 명제 뭐 이렇게까지는 이제 전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또 하나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이야기지 여러분들하고 학생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다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교수법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다루는 거예요. 자, 요번에도 제가 서술문을 하나 쓰겠습니다. 파이하고 2를 언급했으니까요. 파이 더하기 2는 무리수이다. 자, 이 서술문이 첫 번째 명제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명제면 참이냐 거짓이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의 얘기예요. 얘는 고등학교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어떡할 거예요? 이거 무리수처럼 보이죠? 그쵸? 그쵸? 무리수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이겁니다. 파이 더하기 2는 아직도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알지를 못해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아직 모른다 그랬어요. 지금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파이 더하기 2가 아직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를 몰라요. 아직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때도 아직은 몰라요. 그러면 판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고등학교 우리나라 명제에 따르면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자, 대학 시각으로 가겠습니다. 파이 더하기 2는 지금 이 순간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판정을 못했지만 100년 후에 판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판정될 때 얘가 유리수이면 유리수이고 무리수면 무리수지 둘 다 될 수가 있나요? 둘 다 동시에 양쪽이 될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역시 고등학교 시각으로 우리나라 명제 고등학교 명제의 정의를 따르면 얘는 명제가 아니고 수학입니다. 이제 대학이라고 말도 맞겠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뭐예요? 명제입니다. 명제. 자, 이제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아주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적에 감마 함수를 이제 만나게 됐을 때도 있었어요. 감마 함수라고요. 그랬을 적에 물론 오일러 상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k분, 그러니까 분수의 합이죠. 쫙 분수의 합에다가 그렇죠? 여기다가 자연 로그 n을 빼준 겁니다. 얘도 역시 지금까지도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리만 제타 함수라고 여러분 부르고 있는 리만 제타 함수 5값입니다. 얘는 뭐냐면 1 팩토리얼, 그러니까 요건 이제 팩토리얼이 아니라 1의 5승입니다. 요거는 1 나누기 2의 5승, 3의 5승, 4의 5승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아직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판정을 못한 것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루트 2의 루트 2승에 또 한 번 루트 2승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판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교과서 입장에서 보면은 명제가 아닌 거고 수학 입장,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건 수학이라고 할게요. 수학에서 보면은 명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접하는,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명제의 정의와 대학에서 배우신 명제의 정의의 본질적인 차이는 시간적인 거에 있어요. 자, 보세요. 고등학교 참 거짓을 지금 당장 명확히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참 거짓 중 어느 한 경우만 되면 내가 100년 후에 증명이 되더라도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지 둘 다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명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교과서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은 얘는 명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루지도 않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교과서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대학,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때 접했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한 것이고요. 한번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냥 뭐 새로운 교수법이라기보다는 학생들과 한번 이제 그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명제를 이 계산기는 이제 스마트폰 계산기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제가 스마트폰 계산기 써가지고 저도 이제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뭐냐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자 이제 2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2에 파이승 곱하기 163 루트 163이에요. 이거를 이제 아마 이거 제 생각에 이거 4월 1일 날 이 문제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4월 1일 날 맞죠? 만우절 맞죠? 학생들한테 야 이거 2에 어마어마하단가 얘가 정수래는 얘가 정수다. 정수임이 밝혀졌다. 뭐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정수인지 아닌지는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학생들하고 뭘 할 수가 있어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제 계산기를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이제 계산기로 들어가서 이제 저걸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계산하면 2.625 374 곱하기 10의 17승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소수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10의 17승을 곱해버렸거든요. 그럼 얘는 정수예요? 아니에요? 얘는 정수입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계산기를 통해서 정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죠. 왜? 누가 알려준 게 아니니까요. 그럼 얘를 보면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정수입니다. 얘가 정수입니다. 그럼 이 명제가 참이냐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명제가 참이냐 하는 거죠. 그럼 계산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수가 얼마나 엄격하게 되어 있는 정수처럼 정수 모양을 갖고 있냐면요. 얘는요. 640320의 3승 곱하기 744에다가 정말 코딱지만 빼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코딱지는 0.0000 이게 12개가 있어요. 0.000000이 12개가 있는 어떤 숫자만큼 살짝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수입니다. 거의 정수예요. 거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흥미롭게 학생들하고 아마 이 숫자에 대해서 한 번쯤 계산기를 통해서 만우절 날이 돼도 좋고요. 한번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 거 할 적에 어떤 숫자는 정수이다를 한번 이렇게 즐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냐면 이 문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하고 관련돼서 2006년에 티타오라고 하는 UCLA 대학 교수로 지금도 있는데요. 이 친구가 필드 메달을 탑니다. 필드 메달을 타요. 그러니까 필드 메달은 저쪽으로 말하면 뭐예요? 노벨상이죠. 다만 우리는 조건이 4년마다 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40 이하가 돼야 돼요. 아마 이 친구가 아마 한 30살 때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1차 함수를 가지고 소수를 이제 걸러내는 그런
아주 훌륭한 논문을 2004년에 완성을 하고 다른 여러 분야까지도 고려가 돼서 이 친구가 2006년에 필드 메달을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학생들과 즐길 때 즐기더라도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163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겁게도 어떤 교수법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안 지우기 위해서 여기 요 밑에도 좀 사용을 할게요. 자, 이제 가우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는 오일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가우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우스가 뭘 생각했냐면 어떤 2차 함수로서 P, 이때 P는 소수예요. P는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를 쭉 걸러내려 연속적으로.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보세요. 0, 1, 2 해갖고 P-2까지 연속된 P-1개 연속된 P-1개를 소수를 걸러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가우스가요. 이제 가우스는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우스의 계산 능력은 정말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의 노트를 보면은요,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어마어마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저 양반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에 있어서 아주 콘크리트한 계산이 왜 중요한가를 저 양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 어쨌든 자 보죠. 그럼 저 양반은 이제 P는 2서부터 시작했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여기다가는 X는 0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소수 2 나오죠. 그래서 됐죠? 오케이. 자, P = 2입니다. 자, 참이에요. 참인 명제입니다. 자, P 그 다음에 3 시작하는 겁니다. 3일 때 참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죠. 당연히 명제입니다.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자, 집어넣습니다. X는 0, X = 1 집어넣어봐요. 0, 3이죠. 1 집어넣으면 5 됐습니다. 참인 명제. 참인 명제예요. 자, P 누구 집어넣을까요? 5 집어넣어야 되죠. 자, 집어넣을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집어넣습니다. X는 0, 1, 2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봐요. 0, 5죠. 1 집어넣으면 7이죠. 2 집어넣으면은 4, 2, 11 됐죠. 얘도 참인 명제예요. 얘도 참인 명제.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집어넣었겠어요? 당연히 가우스는 이제 7 집어넣습니다. 가우스는 7을 집어넣지요.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 그럼 X는 0서부터 1 해서 언제까지예요? 5까지죠. 자, 0 집어넣으면 7 됐죠? 아, 문제가 생겼죠.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 9가 되잖아요. 얘는 거짓 신명제입니다. 그렇죠? 거짓 신명제. 그럼 가우스는 또 뭐에 여기서 쓰는 게 아니죠. 가우스는 그 양반 계산 능력이 쭉 합니다. 그러다가요, 이 양반이 어디까지 가냐면 먼저 41까지 갑니다. 그럼 보세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1. 그럼 X 대신에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해서 어디까지 집어넣어요? 39까지 집어넣죠. 그렇죠? 39까지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체크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크잖아요. 26, 그럼 26의 제곱 플러스 26 플러스 41. 그럼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우스는 다 그렇죠. 그 계산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단 이게 전부 다 소수예요. 얘는 참인 명제입니다. 참인 명제예요. P가 39일 잘못 말했습니다. P가 41일 때 이 가우스 명제는 참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랑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또 하고 막 그러겠지. 언제까지 할 거예요? 가우스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컨젝처라고 하는 것도 이 명제 파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컨젝처를 다루지 않죠. 이건 하나의 주장입니다. 주장 그러면 돼요. 하나의 명제도 아니죠. 하나의 주장입니다. 참거짓을 내가 알 수도 없지만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하나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컨젝처라고 하는 용어를 다룰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가우스는 여기서
주장을 합니다. 이 명제가 뭐예요? 2차 함수가 있다. p 소수예요. 이게 이거만큼 집어넣었을 때 모두가 소수가 된다. 그렇게 되는 숫자 중에서 뻔하죠. 제일 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부터는 체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천재죠, 정말. 그렇죠? 이거 얼마만큼의 천재라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41이 제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물론 당시의 가우스는 그거를 증명을 하지는 못해요. 증명을 못합니다. 자, 이 숫자가 제일 크다는 것이 1967년입니다. 그렇죠? 1967년이에요. H. 스타크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미시간 저널에 나오는데요. 미시간 저널에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41부터 43 뭐 이런 거 전혀 체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 중에서는 41이 제일 크다는 것이 1967년에 증명이 됩니다. 바로 그 숫자인데 이 증명 과정에서 사실은 증명 굉장히 어렵죠. 이 증명에서 쓰인 게 바로 이 함수, 이 2차 함수 있죠? 저기 요거 2차 함수예요. 요 2차 함수의 판별식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판별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생각할 거예요. 자, 이게 41일 때 판별식이 어떻게 되죠? b제곱, 요 b의 1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41. 그럼 얼마예요? 164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63이죠. 그렇죠? 바로 요 마이너스 163에서 마이너스를 뺀 163이 바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물론 이제 수학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우리가 그걸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우연이 아니라 2차 함수의 이 2차 함수의 판별식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렇죠? 판별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판별식은 D로 많이 쓰죠. 판별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이 숫자하고 바로 이렇게 거의 정수 아까 이건 코딱지보다 훨씬 작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0.0000이 12개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코딱지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뭐 거의 정수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이제 가우스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생들하고 제가 이제 만우절 얘기를 했지만 또는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명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하는 거고요. 끝으로 제가 요거는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 지울게요. 요것도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2차 함수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시도할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이걸 모는 종이를 써가지고요. 자, 41을 쓰잖아요. 그럼 얘가 42, 얘가 43, 44, 45, 46, 47, 48 이런 식으로 49 회오리가 나오잖아요. 대각선입니다. 그럼 얘가 50, 51, 52 그래서 쭉 회오리로 나가겠죠. 그렇죠? 대각선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거 숫자를 쭉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41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41부터 모는 종이에서 회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쭉 썼을 적에 어디라고요? 이렇게 대각선에 나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41, 42, 43이죠. 43은 대각선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각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 구조하고 이 2차 함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뭐 그런 것도 괜찮아. 아까 5 됐잖아요. 그렇죠? 5가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 집어넣었을 때 0, 1, 2, 3개잖아요. 그렇죠? 여기 필요 없겠다. 그럼 요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사실은 대각선에 의해서도 계산과 일치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관찰시키는 수업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는 명제,
우리나라 교과서에 있는 명제가 물론 잘못됐지요. 그렇다 해서 그걸 뭐 당장 어떻게, 물론 차후에 바꾸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수학하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교과서를 가르치실 적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그 배경 설명을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한 시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